이른 아침 출근 준비로 바빠야 할 시간인데 수찬 씨는 아직도 꿈나라에 있습니다. 아들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헐. 밥다 먹으면 이 애비랑 바람이나 쓸어 나가자. 아, 네, 알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준비한 정아 씨.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는 부부의 표정이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잠시 후 용훈 씨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 손 좀 놓고 가면 안 돼요? 나빴으니까 왜 이러신데? 그러게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어디 가시는 건데요? 가보면 알아. 그냥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그런데 놀랍게도 영훈 씨가 아들을 데리고 향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어? 나요! 미쳤어요! 이게 뭘 날 위해서인 거예요? 야 이마, 너 거기 앉아. 하나뿐인 아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려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아들. 대체 이들에겐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20년째 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용훈 씨. 맛있게 드시고요. 비록 노점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래봬도 소문난 알부자입니다. 아이, 네가 여긴 웬일이냐? 뭘 그렇게 놀래요? 사람 민망하게. 슬슬 정리할 시간이라서 도와주러 왔어요. 정말? 네. 그럼. 무슨 바람이 들었을까요? 백수 아들 수찬이가 아버지를 도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슬슬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몰래 돈을 훔치는 수찬 씨. 야 이마, 너 그거 거기 돌아왔너? 아버지, 죄송해요. 나중에 꼭 가볼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철없는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용훈 씨입니다. 저기요. 오늘 12시까지 문 닫아야 되거든요. 빨리 좀 나가세요. 좀 되게 땡땡거리시네. 아직 시간 안 됐잖아요.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주변 사람들에게 제멋대로인 수찬 씨입니다. 한 달 후 어쩐 일인지 정화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지금 얘 수찬이 며칠째 연락 없는지 알아요? 그러게 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아유, 그렇다고 집까지 나갈 줄 내가 알았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잔소리에 경찰서까지 끌고 가는데 그럼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몰라. 아이고 그런 망나니 자식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유 몰라. 네가 정말 그걸 말이라고요? 말이라고 해? 아이고 참. 하나뿐인 아들 수찬이가 집을 나가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애타는 부모 속도 모르고 수찬 씨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각 영훈 씨의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수찬 씨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걸까요? 그런데 뭔가에 쫓기듯 다급하게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수찬 씨. 보안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집을 나가려고 짐을 챙기러 온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물건을 찾고 있는 듯한데요. 설마 수찬 씨 하다하다 자기 집까지 털려는 건 아니겠죠? 잠시 후 장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용훈 씨 부부. 아들이 돌아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유 누구 들어와 있어? 아유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왜 안 들어와? 아이고 여기도 왜 이래 이거? 아이 대체 누가 왔다 간 게 이거? 아이 돈이 들었나 이거? 여봐. 왜? 이리 좀 와봐요. 거기도 뭔 일 있어?
아이고 일어나지 마 그만 이거. 아무래도 수찬이 짓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수찬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져요. 집안에서 없어진 물건을 확인하고 아들이 다정한 사실을 알게 된 용훈 씨 부부. 수찬 씨는 집에서 대체 뭘 가져간 걸까요? 변변한 직업 없이 게임방을 들락날락하던 백수였는데요. 그런 아들 때문에 부모님은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하며 아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까지 했는데요. 여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이 생긴 은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다른 지방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된 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2달 후 신수가 훤해진 수찬 씨.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백수였던 수찬 씨가 PC방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게임 원 없이 할 수 있겠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PC방 사장이 된 수찬 씨가 며칠 뒤 술집까지 인수한 건데요. 대체 수찬 씨는 무슨 돈으로 이 가게들을 사들인 걸까요? 얼마 후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미모의 여인을 만나게 된 수찬 씨. 술 한잔 하실래요? 여자 역시 그런 수찬 씨가 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미쳤다. 오빠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 수찬 씨 무슨 돈으로 집까지 마련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까맣게 잊고 참 행복해 보이는군요. 한 달 후 여전히 달달한 동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오빠, 일어나요. 퇴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깨워. 오늘 가연이 쇼핑한다고 돈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계속 자요? 뭐야, 며칠 전에 준 거 벌써 다 썼어? 도대체 쇼핑을 얼마나 한 거야? 이번에 안 돼. 그런데 수찬 씨의 말에 급격히 표정이 굳어지는 가연 씨. 잠시 후 수찬 씨가 가연 씨를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 나 왜? 겁나? 내가 다 말할 거야. 가연아, 제발 그러지 마. 나랑 비밀 지켜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쫌생이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대체 가연 씨가 알고 있는 수찬 씨의 비밀이란 게 뭘까요? 로또 1등 당첨돼놓고 나한테 치사하게 1억이야? 네? 수찬 씨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야 수찬아,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처박혀 살 거냐? 허구한 날 집에서 빈둥대는 아들이 못마땅했던 용훈 씨. 이 자식 봐라.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수찬 씨는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해 결국 집을 나가버립니다. 내 더러워서 집에 다시 들어가나 봐라. 맞다. 그렇게 거리를 전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어디 보자. 평소처럼 복권을 확인해 보던 수찬 씨에게 믿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상황. 수찬 씨는 일단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색한 골목으로 향하는데요. 30억.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백수였던 수찬 씨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30억이란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몰래 집에 숨어들었던 건데요. 그것은 바로 신분증이었습니다. 평소 지갑은 물론 신분증 역시 내팽개치고 다녔던 수찬 씨. 때문에 온 집안을 다 뒤지며 어렵게 찾아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얼마 후 수찬 씨는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비밀? 뭔데요? 나 사실
로또 1등 당첨됐다? 그것도 30억!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수찬 씨가 그만 복권 당첨 사실을 가연 씨에게 털어놓았던 겁니다. 이후 가연 씨는 복권 당첨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며 수찬 씨에게 돈을 뜯어냈던 것이죠. 에이, 진작 이랬으면 좋잖아. 고마워요, 오빠. 결국 이번에도 꼼짝없이 돈을 건네주게 된 수찬 씨. 괜히 이런 걸로 이거 그러게 입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백수였던 이 복권 1등에 당첨되게 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은 주점과 게임방을 인수하고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게다가 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꿈과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후 오랜만에 외식을 나온 두 사람. 다 왔어요.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다 왔다니까. 바로 저쪽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보고 당황하는 수찬 씨. 가연아, 혹시 네가 말한 식당이 저기야? 응, 저기. 핫질스 옆에 저기 보이죠? 저희가 진짜 맛집이래요. 아, 그럼 우리 저 앞에까지 택시 타고 갈까? 기다려봐, 택시가... 웬 갑자기 논다? 무슨 택시예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아, 맞다. 너 저번에 백 사달라고 했지? 지금 사러 가자. 오빠 백 2개 사줄게. 아무래도 저 파출소 때문인 것 같은데 수찬 씨 좀 수상합니다. 그날 밤 어쩐 일인지 수찬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어딜 간 걸까요? 잠에서 깬 가연 씨가 결국 수찬 씨를 찾아 나서는데요. 아, 건너방에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수찬 씨. 대체 수찬 씨가 보고 있던 게 뭐기에 가연 씨가 이토록 놀라는 걸까요? 며칠 후. 아니 이게 웬 소란입니까? 무슨 일인지 수찬 씨의 가게에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줄기로 약속했잖아. 아유, 진짜. 너 자꾸 이럴래? 내가 무슨 은행이야? 내가 옷 사줘, 가방 사줘.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줘. 그런데 뭐? 이제 차까지 사달라고? 자꾸 그러면 나 확 소문내고 다닌다. 그래, 말해라 말해. 너한테 돈 뜯기니 차라리 로또 1등 당첨됐다고 소문나는 게 낫겠다. 아, 그러셔? 그러더니 수찬 씨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는 가연 씨. 무슨 말을 들었는지 수찬 씨가 무척이나 놀라는데요. 너 씨!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오빠 알바 아니죠. 아, 이거나 놓으시지. 아, 소문내도 된다며. 그때 제발 그러지 마. 어? 오빠가 차 한 대 사줄게. 어? 아니, 됐어. 나 더 이상 오빠 같은 사람이랑 못 만나겠어. 우리 헤어져. 뭐? 정말? 근데 그냥은 안 되고 나한테 5억만 줘. 뭐? 5억? 내가 너한테 5억을 왜 줘? 내가 오빠 비밀을 2개나 아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조건 아닌가? 뭐 아무튼 잘 생각해봐요. 난 갈게. 아무래도 수찬 씨, 가연 씨에게 커다란 약점을 잡힌 듯 싶습니다. 대체 복권 당첨 말고 수찬 씨에게 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잔뜩 인상을 찡그린 채 걸어오는 수찬 씨. 결국 수찬 씨가 가연 씨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잘 지냈어? 내가 준비하란 건? 그런데 그때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박수찬 씨? 뭐야 당신? 경찰입니다. 설마 너 네가 신고한 거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경찰을 피해 냅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수찬 씨. 하지만 잠복해 있던 다른 경찰에게 곧 잡히고 맙니다.
복권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수찬 씨가 경찰에 붙잡히다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임방을 전전하던 시절에 은 게임비를 낼 돈이 없어서 게임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폭행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은 강도죄로 지명수배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은 박수찬. 이게 뭐야? 아이고 이 녀석아, 정신 나간 녀석. 아이고 이사 있어. 응? 아무리 막 나가도 그렇지. 응?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그랬어? 응? 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라. 어? 네?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야, 아버지? 가서 죄값 치르고 나와. 그게 다 널 위한 거야. 알았어? 진짜 너무하시네요. 부모님이 자신을 숨겨줄 거라 생각했던 박수찬과는 달리 영훈 씨는 아들에게 자수를 권했습니다. 아들이 죄값을 치르고 나와 새 삶을 살길 바랬던 것이죠. 나요! 미쳤어요. 이게 뭘 날 위해서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가버린 박수찬. 이후 복권에 당첨된 박수찬은 신가연을 만나 달콤한 동거 생활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박수찬이 자신의 지명수배 상태를 조회하는 모습을 우연히 신가연이 보게 된 것이지요. 나 오빠 지명수배자인 거 다 알아. 나한테 5억만 줘. 뭐? 5억? 신가연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던 박수찬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수찬을 수배 중이던 경찰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평소 박수찬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들은 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복권 당첨금 배분 문제로 동거녀를 만나기로 한 날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서 강도 혐의로 구속되게 됩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영훈 씨 부부.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너 복권까지 당첨이 됐다며? 근데 왜 그러고 살았어? 왜? 빨리 돈 쓰고 싶어 죽겠는데 그럼 어떡해. 자수하면 얼마나 있다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냐고. 뭐야?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아이고 내가 진작 자수를 시켰어야 하는데. 아 진정해. 이거 참나. 달콤한 돈의 유혹 때문에 죄값을 미루어왔던 박수찬. 엄청난 행운을 손에 쥐고도 그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불안 속에 살았을까요?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떳떳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